정신나간 편제라고 불린다는 아시아 단일 최강 포병부대 파트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부대로 손꼽히는 육군 제1군단 소속의 제1포병여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6.25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2월 16일 제1군단 포병단으로 창설되어 육군 최초 포병부대로 탄생하였으며 그해 11월 제1군단 포병사령부로 개칭되었고 1982년 8월 1일 현재의 제1포병여단으로 최종 명명되었습니다. 포병 원리 정신나간 편제. 이 부대의 편제를 보면 말만 포병여단이지 사실상 포병사단이라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여단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병사단과 기계화포병사단의 포병연대 여단과는 편제와 명칭만 같을 뿐 사실상 동급으로 봐주기에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회에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면 이 1포여단의 편제만 해도 이 정도면 괜히 한국군이 서방의 소련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미친 거 아닐까 싶은 편제입니다. 평시에는 X포병단의 경우 동원용 예비병력이기에 전시와 훈련 때만 완편되지만 전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기 편제들만 계산해보아도 다련장이 1개 대대가 운용하고 있을 거라 치면 19개 대대 중 1개 빼곤 포대당 6문 X3 1개 대대당 18문 X18개 대대 324문. 무려 편제대로 계산해봐도 자주포와 견인 곡사포 그리고 MNRS 등 각종 포병 장비를 여단급이 200에서 300문을 보유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실 텐데. 대충 저 편제 명목상 324문의 포병화기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자면 일본을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육상자위대 전체가 가진 K9 수준에 가까운 최신 자주포인 99식 자주포 111문을 포함 이미 우리나라는 50대 쓰다가 조용히 퇴역시킨 M110 자주포 그리고 96식 120mm 자주 중박격포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도 1포 여단이 보유한 저 수량을 넘지 못합니다. 또 요즘에는 과다할 정도로 군비를 감축하고 자주포병의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 나라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영프독 이 세 개 국가가 가진 자주포 중 실질 운영 중인 명목상 보유 수량을 모두 합치면 영국 89문, 프랑스 109문, 독일 123문, 합계 321문. 무려 이래도 3문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1포여단은 이하 KH-179 155mm 견인 곡사포를 1개 대대를 제외하면 모두 퇴역시키고 자주포병화시켰다고 했으니 M270 MNRS 천무 K9, K55를 주축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활용만 보자면 명목상 영프독 3개 국가 자주포 보유량을 한국의 단일 포병여단이 뛰어넘거나 동급으로 쳐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물론 명목상 자료와 편제를 가지고 단순 수량 비교긴 하지만 사실 명목상 비교라 그렇지 실제로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MNRS 등 다련장 운용 부대는
사격대 등의 별도 편지를 쓰기에 분명 324문이 아니라 적거나 차량을 포함하는 더 많거나 하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50은 안 넘어갈 겁니다. 당연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오는 데에는 군종 간의 조화조차 무시하고 가성비를 맞춘 포병을 대량으로 키운 것도 한몫하고 있으나 지금도 1만 문이 넘는 부대와 170mm 급장사정포 그리고 수천 문의 다련장 로켓을 가지고 수도권을 항시 조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콩할 만한 한반도에서 나를 공격한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식의 비대칭 전쟁 억지력을 펼치고 계신 윗동네 김씨의 덕이 더 컸습니다. 현재도 미국보다 자주포 전력이 강력한 나라가 한국이고 러시아 바로 아래에입니다. 미국은 뭐 포병을 굳이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도 단순 포병 병기 보유량은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북한조차도 저런 수준의 포병 무력을 여단 편지에 담지 않으며 그전의 지휘체계와 통신 능력 보면 그 많은 수량을 단일 부대에서 돌릴 능력이 없지만 세계 1위의 포병 병기 보유량을 가진 러시아는 여단급 전투단 편제로 2010년도 개편하면서 현재 대부분이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계화보병사단 이하 보병여단의 지휘관이 대령인 것과 달리 지휘관이 준장이며 이는 기보사단 출신들의 오해에 가까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병사단은 이하 포병부대를 포병연대라 칭하고 기보사단은 포병여단이라 칭해서 지휘를 위해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규모의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똑같은 포병여단 취급을 받지만 국군이 보유한 6개의 기보사단 이하 포병여단은 모두 4개 정규 포병대대만 운용하기에 전시 완편되면 무려 포병대대만 18개인 제1포병여단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애초에 편제 자체도 기보사단 포병여단은 이하 4개 대대를 바로 갖고 있는 형태지만 군단 포병여단의 경우 중간에 포병단을 두고 그 안에 전투대대를 배속하는 방식이라 이름만 같은 뿐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기보사단 출신자들의 오해에 가까운 거라 기보포병여단은 1포로 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한 개의 포병단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보유 중인 장비. 또 군단급 무력답게 장비의 수준도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장비만 해도 K55 자주포 K9 자주포 KH-179 155mm 견인포 M114A1 105mm 견인포 K136 구룡 M270 MNRS K279 천모. 이 정도나 됩니다. 저 중에서 KH-179 155mm 견인포는 1개에서 2개 대대 외에는 전부 K9 등으로 대체된 상태라 그 외에는 현재 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105mm 동포는 아예 운용 여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일단 전력부터가 밀집된 사단급은 초토화시킬 수 있고 단시간에 자주포보다 훨씬 많은 화력을 토해내 방공호나 참호에 들어갈 시간도 주지 않는 다련장 로켓까지 운용 중인 군단급 포병여단답게 강철의 BM270 MNRS와 5톤을 혹사하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곧 가실 때가 된
구령부터 2015년 말 실전 배치된 천무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터라 웬만한 포병부대는 비교되지 않고 해외의 동급의 포병여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고 우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주둔지와 부대 내 간략한 정보.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시를 기점으로 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본부에 대한 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충 이하 부대들은 고양시와 파주시 접경 지역을 기점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고성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곡사 화력으로 적을 괴멸시키는 등 높은 전공을 세워 창설 초기부터 사기가 높았다고 하며 또 군단급이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레고 블럭처럼 이하 부대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효과적인 원거리 화력 투사를 주축으로 운용하며 자체 포병 운용 결의도 타 부대에 비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쪽 계열 부대들이 늘 그렇듯 직할대로 갈수록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구형 장비 운용 부대로 갈수록 체력이 크게 요구되고 빡센 편입니다. 부대 별명은 비호이며 서부 전선의 방패라는 호칭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해드렸으나 부대 자체가 상급 부대에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군단급 포병여단이고 특정 병종으로만 이루어진 단일 부대라 실전 배치 전력화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1999년 12월 육군 최초로 K9 자주포가 배치된 부대 역시 이 1포여단 일하의 제1519부대이며 이 부대는 이후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역시 전군 최초로 실전 배치한 부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포병 기보사단과 해병대 이하 포병부대들보다도 훨씬 최신화가 잘 되어 있으며 전력화된 K9 자주포 비율만 보자면 우리나라 단일 기계화 사단 1위인 24단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직할대 등에 편제된 다련장을 눈으로 친다면 대부분은 K9 자주포가 운용되고 있고 그 다음이 K55, 그 다음이 KH-179 견인포입니다. 또 모부대는 부대 내 부지가 상당히 넓어 천무 다련장을 우선 배치받아 운용 중이라 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대인지는 불명입니다.